전하, 그 술잔에서 구리 냄새가 납니다. 독입니다. 400명이 모인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술상을 올리던 내관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지요. 외친 것은 12살, 맨발의 심부름꾼, 폐차를 찬 소년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눈빛들 속에는 경악보다 싸늘한 것이 섞여 있었지요.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보통 아이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 뒤편 달동네 골목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날마다 쓰레기 더미가 쌓였지요. 생선 내장 삭은 나물 줄기, 집단 태운 재 같은 것들이 뒤엉켜 고약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아이들은 코를 막고 뛰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소년만큼은 달랐습니다. 소년은 더미 곁에 쪼그려 앉아 천천히 코를 들이밀었지요. 눈은 감고 숨은 짧게 끊어 들이마시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손을 뻗어 집단 더미 밑을 뒤졌습니다. 거기서 반쯤 으깨진 약초 묶음 하나를 꺼냈어요. 아직 쓸 수 있었습니다. 겉은 흙투성이었지만 안쪽은 살아 있었지요. 소년의 이름은 이석이었습니다. 12살. 누더기 삼배 저고리에 헐렁한 무명 바지를 걸쳤고 심부름꾼 폐찰 하나가 왼쪽 가슴에 매달려 있었지요. 집신 한 작은 끈이 끊어진 채였습니다. 새로 살 돈이 없었어요. 이 골목에서 이석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좋게 아는 사람도 없었지요. 저 아이 또 냄새 맡고 있네. 개코라더니 사람이 그러면 쓰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었지요. 이미 다 듣고 있었으니까요. 이석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코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냄새를 이석은 낱낱이 구분했지요. 신선한 것과 썩은 것, 진짜와 가짜,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 심지어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능력을 처음 알아봐 주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석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이석의 코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다고 했지요. 이석은 쪼그려 앉은 채 구겨진 약초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채 씨는 오늘도 자리에 누운 채 숨을 고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지요. 약값이 늘 문제였어요. 이석이 대감집 심부름을 뛰어 벌어오는 돈으로는 늘 조금씩 모자랐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어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뚜벅. 묵직하고 규칙적인 걸음이었지요. 관복 냄새, 먹물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쇳내 같은 것. 이석의 코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발소리는 골목을 지나 멀어져 갔지요. 이석은 약초를 품 안에 집어넣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방 한 칸이었습니다. 천장 한 귀퉁이는 이영이 빠져 비만 오면 물이 샜어요. 문짝은 삐걱거렸고 벽 흙은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지요.
그 안에 채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석이 들어오자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왔느냐? 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이석은 품 안에서 약초를 꺼내 어머니 옆 작은 소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채 씨가 약초를 보더니 눈가가 가늘어졌습니다. 또 주워왔구나. 아직 살아있습니다. 너도 알지. 주운 것보다 산 약이 효험이 있는 거. 이석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채 씨도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 말보다 먼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지요. 채 씨가 기침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멈추지 못하고 이어졌어요. 이석은 어머니 등을 가볍게 두드렸지요. 기침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잠해지고 나서 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감집에는 오늘도 갔다 왔느냐? 예. 내일도 가야 합니다. 무슨 심부름을? 모릅니다. 가면 알겠지요. 채 씨는 잠시 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입을 닫았지요. 이석도 묻지 않았습니다. 채 씨가 돌아 누우며 말했어요. 석아. 예. 대감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 그냥 지나쳐라. 알겠느냐? 이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냄새라 하시면 모른 척 하라는 말이다. 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석이 처음 듣는 두려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지요. 이석은 그 냄새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무서워할 때 몸에서 나는 냄새. 차갑고 신 것. 하지만 이석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채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석도 더 묻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이석은 민치원 대감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치원은 조정에서 좌의정 자리에 있는 인물이었어요. 한양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허연 수염, 온화해 보이는 눈매, 지나가다 마주치면 덕이 있어 보인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석은 그 덕망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달랐으니까요. 대감집 안채에서는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침향이나 백단향을 피워 가리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다른 것이 올라왔지요. 차갑고 쓴 것, 쇠를 달군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된 피 냄새 같기도 한 무언가였습니다. 이석은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 모른 척하라. 그래서 이석은 모른 척했습니다. 심부름을 받아뛰고 삭슬 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아침 대감집 집사 노서방이 이석을 불렀습니다. 이석아, 잠깐 들어오너라. 노서방은 가늘고 긴 눈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말을 아꼈고 웃는 일이 없었지요. 이석은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뭔가 겹겹이 감춰둔 것이 있는 냄새였습니다. 이번 달 보름에 연회가 열린다. 꿍에서 하는 잔칫날이야. 이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께서 내게 특별 심부름을 맡기려 하신다. 연회장 안쪽까지 술상을 옮기는 일이야. 이석이 멈추었습니다. 궁 안쪽이요? 그렇다.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감 어른의 폐찰이 있으면 된다. 노서방이 작은 나무 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석은 받지 않았어요. 심부름꾼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규칙에 없는 일 아닙니까? 노서방의 눈꺼풀이 가늘어졌어요. 특별한 경우엔 된다. 대감 어른 말씀이야.
이석은 폐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반들반들한 나무패 위에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 나무에서도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 그리고 그 아래 무언가 오래된 냄새. 이석은 받지 않은 채 물러났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서방이 등 뒤에서 말했어요. 삭슨 3배를 쳐주겠다. 엽전 300립. 이석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300립. 어머니, 약값 2달치였어요. 이석은 돌아서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드리면 됩니까? 내일 아침까지. 이석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이석은 대감집을 나와 공담장 밖 길을 걸었습니다. 해 질녘 빛이 흙벽 위로 길게 누웠지요. 이석은 걷다가 한 자리에서 발을 멈추었어요. 담장 안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냄새, 약초 냄새, 섞인 것들. 내의원에서 나는 냄새였지요. 그 냄새를 이석은 알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옆에 앉아 맡았던 냄새. 어머니가 전에 일하던 곳의 냄새.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낮고 조용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담장 안쪽에서 나왔지요. 이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자 담 모퉁이를 돌아 한 상공이 나타났습니다. 흰 머리칼을 단정히 올리고 옥색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었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이 또렷했지요. 이석을 내려다보다가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민대감 집 심부름꾼이구나. 예. 상궁은 이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석의 코끝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요. 상궁이 말했어요. 냄새를 맡고 있구나. 이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더냐? 약초, 오미자, 그리고 오래된 먹냄새. 상궁이 잠시 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지요. 웃음기 없는 사람이 짧게 짓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이름이 무엇이냐? 이석이옵니다. 이석. 상궁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정상궁입니다. 내의원 옆 처소에 있지. 이석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정상궁이 이석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내 코가 좋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거라. 이석이 눈을 들었습니다.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한다. 내 코보다 내 마음을 믿어라. 짧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정상궁은 돌아서서 담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말의 뜻을 곱씹었지요. 잘 몰랐습니다. 코보다 마음을 믿으라니. 이석에게는 코가 마음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었으니까요. 이석은 고개를 돌려 대감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300립.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노서방에게 답을 줘야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석은 일찍 눈을 떠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 씨는 밤새 기침을 했어요. 이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 등을 몇 번이나 두드렸지요. 새벽녘에야 숨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흰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석은 어머니 옆 작은 반다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보자기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이석이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고 납작한 주머니 하나가 있었지요.
3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귀퉁이에 붓으로 쓴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이강호. 한때 궁 내의원에서 일하던 어이. 이석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지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머니는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만 했어요. 이석은 주머니를 들어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오래된 약초 냄새. 창포, 당귀, 그리고 이석이 이름 모를 풀의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이석은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들이마셨어요. 이 냄새 안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석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냄새. 따뜻하고 쓰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냄새였지요. 채 씨가 눈을 떴습니다.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석은 얼른 주머니를 품 안에 집어넣었어요. 채 씨가 기침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석을 바라보았지요. 대감집 답을 줘야 하는 날 아니냐? 예. 어쩔 셈이냐? 이석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려 합니다. 채 씨의 눈이 흔들렸어요. 석아. 어머니, 약값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되겠느냐? 300립입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채 씨는 이불 위에 놓인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어요. 말이 없었지요. 이석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 사람 사이에서 그 숫자가 벽처럼 서 있었어요. 채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대감 집 근처는 위험하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가려 하느냐? 심부름만 하고 오면 됩니다. 채 씨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눈을 다시 떴지요. 갔다 오면 곧장 집으로 와야 한다. 예. 먼 길 돌아오지 말고. 예. 절대로. 예, 어머니. 채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석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석아. 이석이 멈추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코가 좋았다. 이석이 돌아보았어요. 채 씨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코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어미가 무섭다. 이석은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묻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왜 그 코 때문인지. 하지만 채 씨는 더 말할 기색이 없었지요. 이석은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아직 이른 아침이었어요. 민치원 대감 집은 북촌 안쪽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의 소슬대문. 안쪽에는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고 별채에는 대감이 쓰는 서재가 있었지요. 드나드는 사람만 하루에 수십 명이었습니다. 이석이 노서방을 찾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서방의 입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무언가 확인했다는 표정에 가까웠어요. 잘 생각했다. 나무패가 이석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보름날 묘시에 이 문으로 들어오너라. 술상은 준비된 것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 어디까지 옮기는 것입니까? 연회장 안쪽 상서로운 자리까지. 술상이 몇 개입니까? 2개. 특별히 준비된 상이니 다른 것은 건드리지 마라. 이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코끝으로 무언가가 스쳤어요. 아주 희미하게. 노서방의 소매 끝에서였습니다. 차갑고 쓴 냄새. 금속이 섞인 것 같은. 이석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석은 골목 어귀에서 동네 아이들 셋과 마주쳤어요. 야, 개코다. 가장 키가 큰 아이가 팔짱을 끼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냄새 맡으러 다녀왔냐? 이석은 비켜가려 했어요. 비켜. 야, 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역적으로 몰려서 죽은 거래.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이석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아이들이 낄낄거렸어요. 이석은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먹을 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지요. 눈빛이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그 아이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이석은 그 사이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역적.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아버지가 역적이었다는 말. 이석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역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으니까요. 억울한 일. 항상 그렇게만 말했지요. 이석은 걸으면서 품 안의 약초 주머니를 꾹 눌렀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희미하게 손바닥에 배어났어요. 그날 저녁 이석은 밥을 지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채 씨는 반 공기도 먹지 못했어요. 이석이 나머지를 치우려 하자 채 씨가 말했습니다. 석아, 잠깐 앉거라. 이석이 앉았어요. 채 씨가 반다지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주머니. 아버지 것 말씀이십니까? 그 안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지. 이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오래 쥐고 있다가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안에 뭔가 있습니까? 있다. 무엇이 있습니까? 채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직 아니야. 그러나 잠시 멈추었다가 채 씨가 말을 이었어요. 만약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하거든 그 주머니 안을 봐라. 이석은 주머니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삼배천, 오래된 냄새.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납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지요. 지금 당장은 열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왜요? 그때 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석은 주머니를 다시 품 안에 넣었습니다. 채 씨가 기침을 했어요. 이번엔 길고 깊은 기침이었습니다. 이석은 물을 떠다 드렸지요. 채 씨가 겨우 진정하더니 이석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안에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석은 모른 척 눈을 내렸어요. 두 사람 사이엔 항상 이렇게 말 못한 것들이 쌓여 있었지요. 이석은 반다지를 조용히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 가득 약초 냄새가 퍼졌어요. 낡은 벽에 스며든 냄새.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지요. 이석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채 씨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지만 숨소리는 일정했지요. 이석은 방 한 귀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물건이라고는 저 약초 주머니 하나뿐이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흐릿했지요. 이석이 기억하는 건 냄새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쓴 것. 무릎에 앉혀주던 기억. 그뿐이었어요. 역적. 골목 아이들이 쓴 그 단어가 아직도 이석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석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증거가 없었지요. 어머니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고 이석이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이였습니다. 약재를 다루고 환자를 보살피고 임금 곁에서 일한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영모를 꾸몄다는 것이 이석에게는 끝내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이석은 생각을 끊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끝이 없었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약값. 그리고 보름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석이 대감집으로 향하는 길에 시장통을 지났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가득했지요. 생선 냄새, 기름 냄새, 쌀 뒤주 냄새가 뒤섞여 이석의 코에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석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때 한 약재상 앞을 지나치다가 이석이 멈추었습니다. 진열대 위에 놓인 약초 한 단. 당귀와 산수유였어요. 어머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었지요. 얼마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이석은 그냥 걸었어요. 지금은 돈이 없었지요. 보름날만 지나면 됩니다. 이석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대감집에 들어서자 마당이 바빴습니다. 하인들이 오가고 식재료가 들어오고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오갔지요. 이석은 눈에 띄지 않게 담장 쪽으로 붙어 걸었어요. 그때 안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닫은 방 안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낮고 급한 목소리. 이석의 귀가 쫑긋했지요.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났어요. 방 문틈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 촛불 냄새. 먹 냄새. 그리고 차갑고 쓴 것. 이석은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어머니 말을 기억했지요. 모른 척하거라. 그러나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그 냄새가 콧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차갑고 금속 같은 것. 한 번 들이마시면 잊히지 않는 냄새였지요. 이석은 심부름 목록을 받아들고 바로 나섰습니다. 서책 심부름이었어요. 서점 두 곳을 돌아 책을 사와야 했지요.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석이 대감집 뒷길을 걸을 때였어요. 앞에서 수레가 하나 왔습니다. 보통 수레와 달랐어요. 덮개가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었지요. 이석이 수레 옆을 지나치면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안에서 아까 방 안에서 나던 냄새와 같은 것이 났어요. 차갑고 쓴 것. 금속 냄새. 수레는 대감집 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서책을 꽉 쥔 채 집으로 향했지요. 그날 밤 이석은 어머니 곁에 누웠습니다. 수레에서 난 냄새가 콧 속에서 가시지 않았어요. 차갑고 금속 같은 것. 한 번 들이마시면 잊히지 않는 냄새였지요. 이석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말했으니까요. 이석은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일정하고 느렸지요. 보름날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이석이 잠에서 깬 건 한밤중이었어요. 어머니의 기침 소리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이어지다가 낮은 신음으로 바뀌었지요. 이석이 몸을 일으키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채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석이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이석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자 뜨거웠지요. 숨소리가 가빴어요. 눈을 뜨긴 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이석이요. 석아. 예.
여기 있습니다. 물 좀. 이석이 물을 떠와 어머니 입술을 적셔드렸습니다. 채 씨가 겨우 삼켰어요. 이석은 어머니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리고 앉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이 정도 열이라면 당장 의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약도 더 좋은 것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이석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팔 것도 없었어요. 그릇 몇 개, 낡은 이불 한 채, 삐걱거리는 문짝.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석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0립. 노서방이 내민 그 숫자가 다시 떠올랐어요. 사흘 후 연회. 술상 심부름. 그것만 마치면 300립이 손에 들어옵니다. 이석은 어머니 손을 잡은 채 밤을 꼬박 새웠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이석은 이웃집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좀 봐주십시오. 저는 대감집에 일이 있어서. 할멈이 채 씨를 보고 혀를 찼어요. 이거 꽤 심하구나. 어서 의원을 불러야겠어. 제가 일 마치고 오면 돈이 생깁니다. 그때 부르겠습니다. 그때까지 괜찮겠어. 이석은 할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야 합니다. 할멈이 입술을 다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석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감집에 들어서자 노서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이석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소문이 들리던데. 이석이 멈추었어요. 노서방이 어머니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석은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지금은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선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약값이 필요합니다. 노서방이 이석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서방이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선불로 100립이다. 나머지는 일 마치고 주지. 이석은 주머니를 받아 쥐었어요. 엽전 소리가 났습니다. 묵직했지요. 집으로 돌아와 이석은 이웃집 할멈 손에 돈을 쥐어주었어요. 의원 불러주세요. 할멈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이석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채 씨는 아직 누워 있었지요. 눈을 떴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대감집에요. 연회일 하기로 했느냐? 이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가 말릴 것이 뻔했지요. 예. 채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낮게 말했지요. 이석아. 예. 대감집 안채 냄새가 어떠하더냐? 이석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채 씨가 눈을 떴어요. 그런 줄 알았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른 척해야 한다. 알겠느냐? 이석은 이번에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아버지도 대감집에 갔었습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채 씨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말은 왜 묻느냐? 그냥요. 채 씨는 오랫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아침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채 씨가 결국 입을 열었지요. 내 아버지는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다. 그게 화가 됐다. 이석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채 씨가 눈을 감았어요. 그것까지 말하면 나도 위험하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깔렸습니다. 의원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이석은 연회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다. 그 말과 대감집 안채의 쇳내가 겹쳐졌지요. 그리고 노서방의 소매에서 난 냄새.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차갑고 쓴 것. 독이 있는 것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이석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까요? 어머니 약값은 이미 반쯤 쓰였어요. 나머지 200립이 필요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석은 오래 생각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가 선명해졌습니다. 심부름만 하고 오면 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면 모른 척하면 됩니다. 어머니 말대로 하면 됩니다. 이석은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이석의 코는 잠을 자면서도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코가 어딘가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아주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석은 눈을 감은 채 어머니 숨소리를 들었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연회날 아침 이석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약 덕분에 열이 조금 내려 있었어요. 이석은 밥을 지어드리고 할멈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지요. 문을 나서려는데 채 씨가 불렀어요. 석아. 이석이 돌아보았습니다. 채 씨가 이불 속에서 손을 뻗어 이석의 가슴 쪽을 가리켰어요. 그 주머니 챙겼느냐? 이석은 품 안을 짚었습니다. 낡은 삼배 주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채 씨가 말했어요. 무서운 일이 생기거든 그 냄새를 맡아라. 그럼 용기가 날 것이다. 이석은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석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이석의 등 뒤에서 오래 따라왔습니다. 이석은 발걸음을 떼었어요. 궁을 향해. 궁 서쪽 행각 앞에는 노서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예. 노서방이 이석을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자. 좁은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석은 태어나 처음 궁 안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높은 처마, 넓은 마당, 오가는 사람들. 낯선 냄새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먹 냄새, 비단 냄새, 촛불이 탄 냄새.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 냄새. 이석은 잠시 발을 멈추었어요. 왜 서 있느냐? 노서방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이 따라갔습니다. 궁 안은 조용했어요. 사람은 많았지만 소리가 없었지요. 발소리도 낮았고 대화도 속삭이듯 이루어졌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다들 고개를 숙였어요. 이석은 심부름꾼 폐차를 손에 쥐고 시선을 땅에 두었습니다. 술상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준비된 상이 둘 있었습니다. 각각 술잔 여러 개와 안주가 올려져 있었지요. 이석은 상 옆에 섰어요. 노서방이 손으로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을 옮겨라. 저쪽 안쪽 상서로운 자리까지. 이석이 다가갔어요. 상을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아주 미세했습니다. 여러 술향 사이에 가려진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석의 코는 그것을 잡았어요. 차갑고 쓴 것.
대감집 안채에서 맡았던 것, 수레에서 맡았던 것. 독. 이석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어느 잔에서 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상 전체를 훑었지요.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잔. 거기서 냄새가 가장 진하게 났습니다. 노서방이 뒤에서 말했어요. 무엇 하느냐? 어서 들거라. 이석은 그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자리로 가는 잔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안쪽 자리, 상서로운 자리, 그것은 임금의 자리였지요. 이석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모른 척하면 됩니다. 어머니 말. 그러나 임금이 저 잔을 마시면 이석은 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서방을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연회장 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모른 척해야 합니다. 심부름만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200립을 받고 어머니 약을 살 수 있습니다. 노서방이 뒤에서 낮게 말했어요. 왜 서 있느냐? 빨리 들어가라. 이석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바라보았지요. 연회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향냄새와 웅성거림이 흘러나왔어요. 이석의 손이 상 위 술잔을 스쳤어요. 구리 냄새. 독. 이석은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발, 두 발. 문 안으로 들어섰지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화려했습니다. 좌우로 비단 병풍이 늘어섰고 천장에는 등불이 가득 달려 있었어요. 대신들이 좌우로 나뉘어 앉아 있었지요. 술향이 짙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임금 이현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골룡포 차림. 눈이 날카롭고 이마에 주름이 깊었지요. 내관들이 술상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석도 상을 들고 그 줄 안에 섞여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석의 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구리 냄새. 임금 앞자리로 가까워질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옆잔들에서는 아무 냄새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임금 앞에 놓일 잔에서만 그 냄새가 났지요. 내관이 임금 앞자리에 술상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이석이 입을 열었어요. 전하, 그 술잔에서 구리 냄새가 납니다. 독입니다. 연회장이 굳어버렸습니다. 음악이 뚝 끊겼어요. 술잔을 들다 말고 대신들이 굳었지요. 내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연회장이 한꺼번에 뒤집혔어요. 저놈이 누구냐? 어디서 뛰어든 것이냐? 잡아라. 호위 무사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이석의 두 팔이 잡혔어요. 발이 바닥에서 들렸지요. 이놈. 행차를 방해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석은 버텼습니다. 전하, 그 잔은 드시면 안 됩니다. 임금 이현은 술잔을 내려다보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대신들이 술렁였지요. 그때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어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연회장 전체가 즉시 멈추었습니다. 이석을 잡고 있던 무사들의 손도 느슨해졌지요. 임금이 곁에 있던 어이를 불렀습니다. 이 잔을 살펴보아라. 어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잔 주변에 코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가느다라는 비녀를 꺼내 술 안에 담갔지요. 잠시 후 어이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하였어요. 전하,
이것은 녹청이 들어간 것이옵니다. 연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이 이석에게로 향했어요. 임금이 처음으로 이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와라. 이석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고개는 들었지요.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석이옵니다. 전하, 어찌 알았느냐?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 예. 구리 냄새. 그리고 그 아래 쓴 것. 사람 몸에 해로운 것에서 나는 냄새이옵니다. 임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좌우 대신들이 서로를 훔쳐보았어요. 어디서 온 아이냐? 민대감 집 심부름꾼이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 한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석은 보지 않았지만 알았어요. 냄새로 알았지요. 누군가가 긴장했습니다. 땀 냄새와 차가운 쇳내가 한 방향에서 짧게 올라왔어요. 민치원 대감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임금이 다시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하겠다. 연회는 그 자리에서 파했습니다. 대신들이 하나둘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석은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임금이 일어서면서 내관에게 말했지요. 저 아이는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임금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석이 이끌려 들어가는 길에 복도 한켠에서 낯선 냄새가 스쳤어요. 약초 냄새, 오미자, 먹 냄새. 이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그늘에 한 상궁이 서 있었어요. 옥색 저고리, 흰 머리칼, 정상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상궁이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이석도 눈으로 답했지요. 그리고 이석은 임금의 처소 쪽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내관들이 물러나자 둘만 남았지요. 이현은 이석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웠느냐? 이석이 잠시 생각했어요. 예. 그래도 외쳤다. 예. 왜? 이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임금이 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비가 누구냐? 이석이 멈추었어요. 이강호라 하였습니다. 어이였다고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없었어요. 이석은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잠시 후 임금이 말했습니다. 당분간 궁에 머물러라. 이석이 눈을 들었어요. 전하, 처소를 내줄 것이다. 내 능력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들었다. 어이를 보내겠다. 이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반가움. 그리고 동시에 어딘가 마음 한 구석에 두려움. 이 안에 들어오면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하지만 어머니 약값이 필요했어요. 이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그날 밤 이석은 궁 안의 작은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냄새들 때문이었지요. 먹 냄새, 촛불 냄새, 비단 냄새. 모두 이석이 살던 골목과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이석은 품 안에서 약초 주머니를 꺼냈어요. 아버지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상궁이 들어왔어요. 자고 있었느냐? 예. 일어나거라. 할 얘기가 있다. 이석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정상궁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정상궁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어미 이름이 채 씨냐? 이석이 눈을 들었어요. 아십니까? 안다. 내의원 나인 시절 같이 일했지. 이석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가 궁에서 일하셨습니까? 16부터 23까지. 일을 아주 잘했어. 약초 다루는 솜씨가 좋았지. 정상궁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강호와 여기서 만났다. 이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궁.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이석이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지요. 그럼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십니까? 정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다. 그리고 억울하다는 것도 안다. 이석의 가슴 안에서 뭔가 흔들렸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상궁이 이석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오래된 것이 담겨 있었지요. 지금 당장은 다 말할 수 없다. 왜입니까? 때가 되면 안다. 아직은 내가 위험하다. 이석이 이를 물었습니다. 다들 그런 말을 합니다. 때가 되면. 언제가 때입니까? 정상궁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외쳐야 할 때. 그때가 때다. 문을 나서려다 잠깐 멈추었지요. 증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리고 방을 나갔지요. 이석은 그 자리에 앉아 정상궁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외쳐야 할 때. 어제는 임금 앞 술잔 때문에 외쳤어요. 그게 아직 시작도 아니라는 말이었지요. 이석은 약초 주머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낡은 삼배가 손에 닿았어요. 아버지, 역적이 아니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상궁이 다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걸 이석은 알았어요. 증거가 있다고 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언제 쓸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라는 것도 말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사연은 여전히 모르는 채였지요. 이석은 일어나 방 안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궁 안의 방은 이석이 살던 집 방보다 넓었어요. 벽도 깨끗했지요. 그런데 이석은 이 방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어요. 낯선 냄새가 너무 많았지요. 이석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궁 마당이 보였어요. 내관 몇이 바삐 오갔지요. 그리고 멀리 담장 너머 한양마을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석은 약초 주머니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도 어이로 임금 곁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역적이 되었지요. 정상궁은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자세한 사연은 아직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석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민치원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 사람 손에서 난 독냄새, 연회장에서 긴장했던 것, 대감집 안채에서 났던 것들. 그런데 냄새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지요.
이석은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정상궁을 다시 만나야 했어요. 그 서찰에 대해 더 물어봐야 했지요. 이틀 후 이석은 정상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처소 앞에서 이석이 문을 두드리자 정상궁이 직접 열었어요. 왔구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상궁이 안으로 이석을 들였어요. 방은 작았지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약초 냄새, 먹 냄새. 이석이 좋아하는 냄새였지요. 이석이 말했어요.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민치원이 직접 쓴 서찰이다. 약재에 독을 넣으라 지시한 것이 적혀 있지. 그것으로 왜 진작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상궁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혼자였다. 나 하나의 증언과 서찰 하나로는 좌의정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민치원은 30년 동안 조정에 세력을 쌓아둔 자야. 내가 나서면 오히려 내가 먼저 위험해질 것이었지. 그럼 지금은 다릅니까? 정상궁이 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연회장에서 독을 발각했다. 임금이 그것을 알았지. 그리고 내 코를 믿고 있어. 저도 언제까지 믿어줄지 모릅니다. 민치원이 저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정상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자는 그런 사람이야. 이석이 이를 물었습니다. 서찰을 지금 임금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찰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건 7년 전 일이야. 민치원이 위조라고 하면 반박하기 쉽지 않지. 이석이 생각했어요. 그럼 더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하다. 누가 증인이 됩니까? 정상궁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아직 모른다. 하지만 민치원 주변에도 오래 참고 있던 사람이 있을 것이야. 그 사람이 언제 입을 열 것인지. 이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서방. 정상궁이 이석을 바라보았어요. 그자를 아느냐? 대감집 집사입니다. 독을 다뤘을 것입니다. 직접 그 일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지. 죄를 혼자 안고 가기엔 너무 무겁거든. 이석은 그 말을 새겨들었어요.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는 것.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 이석은 그것들을 하나씩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정상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비를 해두겠다. 때가 오면 내게 알린다. 이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소를 나오면서 이석의 가슴 안에 무언가가 조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정상궁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지요. 이석은 약초 주머니를 쥐었어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궁에 머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임금 이현은 이석을 하루에 한 번씩 불렀어요. 처음엔 짧은 대화였지요. 이석이 어떻게 독을 알아챘는지, 다른 것도 냄새로 구분할 수 있는지. 임금은 신기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임금은 이석에게 궁 안 곳곳을 걷게 했습니다. 어디서든 이상한 냄새가 나면 말하거라. 이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어요. 첫날은 대전 주변이었습니다. 이석의 코가 일을 시작했지요. 침전 한쪽 담 모퉁이에서 낯선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와 뭔가 탄 것이 섞인 것.
이석이 멈추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내관이 달려와 확인했어요. 담장 틈에 심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기름을 먹인 것이었지요. 불을 놓으려 한 흔적이었어요. 내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튿날은 수라간이었어요. 이석이 수라간 문 앞에 서자 냄새가 확 몰려왔습니다. 장 냄새, 기름 냄새, 불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옅게 섞인 것. 창포보다 더 쓴 냄새. 이석이 말했습니다. 저쪽 장독 쪽에 무언가 들어 있습니다. 내관이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어이가 열어보더니 즉시 땅에 내려놓았어요. 이것은 먹으면 천천히 기운이 빠지는 풀이옵니다. 궁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개코가 맞구나. 아니야, 저게 어떻게 개코야? 귀신 코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석의 귀에 다 들렸어요. 이석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임금이 이석을 불렀어요. 어제 장독을 찾아낸 일을 들었다. 예, 전하. 그것 말고도 더 있겠느냐? 이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있겠느냐? 이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에게서 납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무슨 말이냐?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말씀이옵니다. 어디 있는지 물건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꾸몄는지 냄새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회장에서 술잔에 독을 넣은 사람, 그 독을 다룬 사람. 이석은 그 냄새를 아직 기억했어요. 차갑고 쓴 것, 노서방의 소매에서 난 냄새, 그리고 민치원이 앉았던 방향에서 난 긴장의 냄새.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조정에서 대신들이 모인다. 그 자리에 함께 하겠느냐? 이석이 눈을 들었습니다. 저 같은 아이가 조정에 들어가도 됩니까? 찜이 허락한다. 조정회의 자리였습니다. 임금 앞에 대신들이 늘어섰어요. 이석은 한 구석에 작게 앉아 있었지요. 대신들이 어제 독사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누가 한 일인지 모른다, 수사해야 한다. 는 말들이 오갔어요. 이석은 듣지 않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대신 하나하나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구분했어요. 긴장, 두려움, 걱정, 분노, 그리고 하나, 차갑고 쓴 것, 금속 냄새.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감추어진 것. 이석의 시선이 천천히 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치원이었어요. 온화한 표정, 허연 수염. 이석의 눈이 그 사람을 향하자 마치 느낀 듯 민치원도 고개를 돌렸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치원이 웃었어요. 아주 가볍게. 입꼬리만 조금 올린 따뜻해 보이는 웃음이었지요. 이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는 분명했어요. 독을 다룬 사람의 냄새. 손끝과 소매 안쪽에 배어 있는 것. 회의가 끝나고 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이석도 일어서려 할 때였어요. 민치원이 이석 앞에 멈추었습니다. 내가 술잔에서 독을 알아챈 아이로구나. 예. 참 대단한 코를 가졌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러나 이석의 코에는 그 부드러움 아래 차가운 것이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들었다.
빨리 낫기를 바란다. 이석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민치원이 어머니를 알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석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걸어 나오는 내내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처소로 돌아오자 이석은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독을 넣었습니다. 거의 확신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냄새만으로 임금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석은 약초 주머니를 꺼냈어요. 냄새를 맡았지요. 아버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상궁이었어요. 이석의 얼굴을 보더니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지요. 민 대감이 말을 걸었느냐? 이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정상궁이 이석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석도 기다렸지요. 정상궁이 낮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도 저 사람 냄새를 알아챘었다. 이석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정상궁이 계속 말했어요. 7년 전이었다. 내 아버지가 임금께 올릴 약재를 준비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지. 그 안에 독이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그걸 알아챘습니까? 그렇다. 그리고 임금께 고했지. 그런데 정상궁이 멈추었어요. 고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대감이 먼저 손을 썼다. 내 아버지가 거짓을 고해 자기를 모함했다고. 되려 내 아버지에게 역적죄를 씌웠다. 이석의 두 손이 주머니를 꽉 쥐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처형당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석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가슴 안에서 뭔가가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상궁이 말했어요. 그래서 어미가 너에게 모른 척하라고 한 것이다.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이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서찰입니까? 민치원이 쓴 것. 정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치원이 직접 약재에 독을 넣으라 지시한 서찰이다. 7년 동안 내가 지니고 있었지. 이석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것. 말했다가 죽은 것.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정상궁의 손에 있다는 것. 이석은 약초 주머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임금이 이석을 다시 불렀어요. 오늘 조정에서 냄새를 맡았느냐? 이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서 났느냐? 이석이 멈추었어요. 임금의 눈이 이석에게 고정되어 있었지요. 지금 말하면 됩니다. 민치원이라고. 그 사람 손에서 독 냄새가 났다고. 그런데 이석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7년 전 아버지도 이렇게 임금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챈 것을 말했지요. 그러나 증거가 없었어요. 민치원이 먼저 손을 써서 아버지가 역적이 되었지요. 이석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이석을 바라보았어요. 확실해지면 말하겠느냐? 예, 전하.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거라. 이석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확실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냄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이석은 약초 주머니를 쥔 채 걸었어요.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그 안을 봐라. 그런데
아직 열어볼 때가 아니라고 했지요. 이석은 주머니를 품 안에 넣었어요. 그날 밤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이석은 수라간 식재료를 매일 아침 살폈습니다. 이상한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석의 코는 여전히 긴장을 놓지 않았지요. 궁 안의 냄새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꾸미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냄새, 두려움과 계산이 섞인 것. 이석은 그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단 하나를 특정할 수 없었지요. 임금이 이석을 또 불렀습니다. 어제 수라간에 이상이 없었느냐? 예, 전하. 수상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석이 잠시 생각했어요. 냄새는 맡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오는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살피거라. 이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이석이 처소로 돌아가던 길의 복도에서 민치원과 마주쳤습니다. 민치원이 멈추었어요. 이석도 멈추었지요. 두 사람이 마주선 것은 조정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민치원이 먼저 말했어요. 아직 궁에 있구나. 예. 얼마나 더 있을 셈이냐? 이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치원이 이석을 내려다보았어요. 온화한 눈. 그런데 그 눈 안에 이석이 아는 것이 있었지요. 이석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만든 사람. 그 눈이었습니다. 어미가 아프다고 들었다. 어린 나이에 걱정이 많겠구나. 감사합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치원이 다시 웃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미 곁에 있어야지. 이석이 고개를 들어 민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있는 것을 이석은 냄새로 알았어요. 차갑고 계산된 것. 이 말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이었지요.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암시였어요. 이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어요. 복도를 나오자마자 이석의 손이 약초 주머니를 찾았습니다. 꽉 쥐었지요. 어머니, 집으로 가야 했어요. 어머니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석은 그 길로 임금에게 달려가 허락을 받고 집으로 나섰지요. 골목에서 어머니는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 별일 없었습니다. 이석은 한시름 놓았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길에서 이석은 골목 어귀의 낯선 사내를 보았습니다. 대감집 냄새, 미행이었어요. 이석은 빠르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날 저녁, 임금이 이석을 불렀습니다. 오늘 대감과 마주쳤다고 들었다. 이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임금이 이미 알고 있었지요. 예. 무슨 말을 하더냐? 이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임금이 이석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무거웠지요. 무언가를 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겠느냐? 이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전하. 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임금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있거라. 이것이 가짜 승리였습니다. 임금의 신임을 얻었고 궁에 머물게 되었고 어머니, 약도 어이가 보살피게 되었지요. 겉으로 보면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석은 알았습니다. 민치원이 조용할 리 없었지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석은 처소로 돌아와 등잔을 켰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이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냄새를 떠올렸어요. 따뜻하고 쓴 것.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석은 궁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침마다 수라간 식재료를 살피고 임금이 부르면 처소 이곳저곳을 걸으며 냄새를 맡았지요. 수라간 상궁들이 이석을 마주치면 고개를 꾸벅 숙였고 궁 안에서 이석의 얼굴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처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관이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나빠지셨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언제 왔습니까? 방금이 옵니다. 이석은 곧장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내관이 앞을 막았습니다. 전하의 허락 없이 궁 밖으로 나가실 수 없사옵니다. 이석이 멈추었어요.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옵니다. 이석은 이를 물었어요. 임금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지요. 그런데 임금은 아직 기상하지 않았을 시각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석은 처소로 돌아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저절로 품 안의 주머니를 찾았어요. 꽉 쥐었지요.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임금에게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석은 내관의 안내를 받아 궁을 나섰어요. 골목까지 달려갔지요. 집에 들어서니 이웃집 할멈과 의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지요. 어머니. 채 씨가 눈을 떴어요. 왔느냐? 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 씨가 이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이석은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의원이 말했습니다. 약을 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요. 이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 씨가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궁에서는 어떠하냐? 별일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거라. 이석이 멈추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알았습니다. 별일이 좀 있습니다. 위험하냐? 이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 아닙니다. 채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들었느냐? 이석이 손에 힘을 주었어요. 정상궁께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채 씨가 눈을 떴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무서웠다. 내가 아버지 길을 따라갈까봐. 이석은 어머니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길이 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말을 잠깐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끝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 씨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이석은 그것을 닦아드렸습니다.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궁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이석은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어요. 모르는 사내였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요. 그런데 그 사내가 이석을 보더니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석의 코가 움찔했어요. 그 사내에게서 냄새가 났습니다. 대감집 냄새.
민치원 집의 냄새. 궁으로 돌아온 이석에게 이틀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관이 찾아왔어요.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이석이 들어서자 임금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좌우에 대신 2명이 서 있었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들었다. 내가 민대감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석이 굳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 이석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긴장한 사람의 냄새. 그리고 다른 것. 기름 냄새. 서찰 냄새. 대신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민대감 집에서 보낸 첩자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연회장에서 독을 발각한 것이 사실 다른 음모를 감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석이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대감의 하수인이 직접 독사건을 만들고 그것을 발각하게 해서 궁 안에 들어오게 된 것 아니냐는 말이야. 이석은 입이 막혔습니다. 이건 민치원이 꾸민 일이었어요. 이석이 자기를 의심한다는 것을 알고 먼저 뒤집어 씌운 것이었지요. 전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를 대라. 증거라 하시면 내가 민대감 집과 무관하다는 증거. 이석에게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심부름꾼이었으니까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었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당분간 처소에서 나오지 마라. 이 일이 밝혀질 때까지. 이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의금부에서 사람이 왔어요. 사내 셋이었지요. 이석을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새로운 고발이 들어왔다. 이석이 눈을 들었어요. 고발이라 하시면 사내가 서찰을 펼쳤습니다. 고 이강호는 7년 전 영모에 가담한 역적이며 그 자식 이석이 지금 궁 안에서 임금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그건 조사에서 밝혀질 일이다. 일단 따라와라. 이석은 버텼어요. 전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임금이 허락하셨다. 따라와라. 이석이 이를 물었습니다. 임금이 허락했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지요. 의금부 옥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이석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냄새가 났지요. 흙냄새, 쇠냄새, 오래된 두려움의 냄새. 이석은 무릎을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말이 들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미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석은 거기 갈 수 없었어요.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민치원이 이겼습니다. 이석을 가두었고 아버지를 다시 역적으로 만들었고 임금의 마음도 흔들었어요.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지요. 이석은 품 안에서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역적의 자식이라 잡혀갔다는 것을. 주머니를 꽉 쥐었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석은 눈을 감았지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아직 흘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옥 안에는 밤이 깊어도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석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곳에 있었을까요? 7년 전, 같은 죄명, 역적, 그 차갑고 어두운 이름. 이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했어요. 임금이 자신을 믿어주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민치원이 말 한마디에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그랬어요. 힘 있는 사람 편이 되었지요. 이석은 눈을 떴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었습니다. 임금도 증거가 없으니 흔들리는 것이겠지요. 이석도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냄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석 스스로 알았어요. 이석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치원은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30년 동안 조정에 있었지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모함하고 증거를 감추고 위협하는 일. 이석의 아버지가 처음이 아니었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30년을 버텼을까요? 이석은 생각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아니면 이익이 되어서 입을 닫았지요. 노서방도 그 중 하나였어요. 대감 곁에서 그 일들을 도왔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서방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석은 그 사람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겹겹이 감추어진 것,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오래된 피로. 죄를 혼자 안고 가기엔 너무 무겁다. 정상궁의 말이었어요. 이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노서방이 언젠가 입을 열 것이라 했지요. 그 언젠가가 이 밤이어야 했어요. 이석은 창살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전해질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궁이 있었으니까요. 이석은 다시 벽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약초 주머니를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버지. 어둠이 깊었습니다. 이석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가는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지요. 이석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임금도 결국 민치원 편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냄새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지요. 아버지도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석은 품 안에서 약초 주머니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지요. 어머니가 말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이 안을 봐라. 지금이 그때였어요. 이석은 주머니의 매듭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삼배천이 펼쳐졌어요. 안은 텅 빈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한 귀퉁이. 손가락으로 더듬으니 무언가 딱딱한 것이 있었습니다. 천 안에 꿰매어 넣은 것이었어요. 이석이 실 이음새를 손톱으로 뜯었습니다. 조심조심. 안에서 작은 것이 나왔어요. 납작하게 접은 종이였습니다. 이석이 종이를 펼쳤어요. 글씨가 있었지요. 작고 빼곡한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어요. 이석은 숨을 참고 읽었습니다. 이강호가 쓴 것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7년 전, 죽기 며칠 전에 쓴 것이었지요. 내용은 이러했어요. 7년 전 임금께 올릴 약재에 독이 들어 있었다. 그 독을 내의원에 넣은 사람이 민치원이라는 것을 안다. 증거는 다음과 같다. 민치원이 직접 쓴 비밀 지시 서찰 한 장이 정상궁에게 맡겨져 있다. 이 서찰을 임금께 올리면
진실이 밝혀진다. 나는 먼저 고발하려 했으나 민치원이 나를 역적으로 몰았다. 내가 살아서 이 글을 전할 수 없게 된다면 이석이 이것을 읽을 것이다. 아들아,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라. 정상궁을 찾아라. 이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었어요. 7년 동안 주머니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지요. 이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상궁 목소리가 들렸어요.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한다. 내 코보다 내 마음을 믿어라.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의 뜻을. 냄새는 진실을 알려주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지요. 진실을 밀고 나가는 것은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혼자였습니다. 이석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상궁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석은 눈을 떴어요. 포기하면 아버지가 또 죽는 것이었습니다. 7년 전 처음 죽고 지금 역적으로 다시 죽는 것이었지요. 이석은 일어섰습니다. 옥 창사를 잡고 목청껏 불렀어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이석이 아무리 불러도 당장 누가 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하고 작은 발소리였지요. 이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창살 너머로 형체가 나타났어요. 옥색 저고리, 흰 머리칼, 정상궁이었습니다. 이석이 창살로 다가갔어요. 어떻게 안 왔으면 이상한 것이지. 정상궁이 낮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주머니 안에 내 아버지가 어디에 숨겼는지 알고 있었다. 채 씨에게 전해달라 했지. 이석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찰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치원이 쓴 것. 정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다. 7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다. 이 안에, 소매 안에서 천으로 싼 작은 묶음을 꺼냈지요. 이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석이 받았어요. 창사를 통해 건네진 그 묶음. 손이 떨렸지요. 이걸로 됩니까? 된다. 이건 민치원의 글씨고 내용에는 약재에 무엇을 넣으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 그 약재가 임금께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석은 묶음을 꽉 쥐었습니다. 이걸 임금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옥에 있으니 내가 가져가야 할 것이다. 이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혼자 가시겠습니까? 위험합니다. 정상궁이 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7년을 기다렸다. 그 말 안에는 긴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석은 더 말하지 않았지요. 아버지, 서찰도 드리십시오. 함께 올려야 합니다. 이석이 종이를 정상궁에게 건넸습니다. 정상궁이 두 서찰을 소매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석을 바라보았지요. 기다려라. 그리고 발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석은 창사를 잡은 채 어둠 속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다림이 한데 섞여 있었지요. 아버지,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해가 뜨고 한참이 지났을 때 발소리가 왔습니다. 묵직하고 규칙적인 발소리였어요. 내관둘이었지요. 이석, 전하께서 부르신다. 이석이 일어섰습니다. 근정전이었습니다. 이석이 들어서자 임금이 앉아 있었어요. 좌우에 대신들이 서 있었지요.
민치원도 있었습니다. 이석은 무릎을 꿇었어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일어서거라. 이석이 일어섰지요. 임금 앞 반석 위에 두 장의 서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 그리고 민치원의 것. 민치원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요. 수염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임금이 대신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읽었느냐? 예, 전하. 민대감. 이것이 경의 필체가 맞느냐? 민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저 서찰은 누군가 위조한 것이옵니다. 제 글씨를 흉내낸 것이지요. 저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임금이 어의를 불렀습니다. 서찰에 나온 약재 이름과 분량.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하라. 어의가 앞으로 나섰어요. 전하. 이 서찰에 적힌 것은 천천히 기운을 빼는 독이옵니다. 당장 죽이지는 않으나 오래 드시면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쇠하게 됩니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서찰의 글씨와 연회 전 민대감이 쓴 상소문 글씨를 비교하라. 서찰 전문가가 두 종이를 나란히 놓았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전하. 필체가 동일하옵니다. 민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저는 폐하 곁에서 30년을 충성으로.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민치원이 말을 멈추었어요. 그때 조정문이 열렸습니다. 노서방이었어요. 노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섰지요. 떨리는 다리로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인이 고할 것이 있사옵니다. 민치원의 눈이 번뜩였어요. 노서방, 입을 다물거라. 대감, 소인은 더는 못하겠습니다. 노서방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소인이 연회 전날 밤 그 술잔에 직접 독을 탔습니다. 대감의 명을 받고 한 것이옵니다. 이 심부름꾼 아이에게도 일부러 술상을 맡기게 한 것은 아이가 독을 발각하더라도 의심을 아이에게 돌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조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치원이 노서방에게로 달려들려 했어요. 무사들이 즉시 막았지요. 이놈, 이 배신자. 전하, 7년 전 이강호도 대감이 죽인 것이옵니다. 소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치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무슨. 잡아라. 임금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단단했어요. 무사들이 민치원을 둘러쌌습니다. 민치원이 몸을 빼려 했지만 무사의 손이 그 팔목을 잡았지요. 허연 수염이 떨렸어요. 온화해 보이던 눈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이석을 향했어요. 이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받았어요. 그 눈빛 안에 있는 것. 분노, 당황, 그리고 두려움. 이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았지요. 민치원은 그날로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30년 충성이라는 것이 다 무너지는 데는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어요. 가산이 몰수되었고 먼 섬으로 유배가 내려졌지요. 임금이 이석을 불렀습니다. 고 이강호의 죄를 사하노라.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계속 말했어요. 7년 전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짐도 몰랐다. 그 죄는 짐에게도 있다. 이석의 가슴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아버지는 역적이었지요. 그것이 지금 지워졌어요. 이석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참아지지 않았지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임금도 대신들도 보지 않았지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됩니다. 임금이 말했어요. 이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의원의 자리를 내줄 것이다. 내 아비가 하던 일을 내가 이어가거라. 이석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글도 더 익혀야 하고 약재도 배워야 하지. 전하, 왜? 어머니가 아직 아픕니다. 먼저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임금이 잠시 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녀오거라. 이석이 근정전을 나왔습니다. 마당 가운데 서서 잠깐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지요. 정상공이 마당 한켠에 서 있었어요. 이석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정상공이 먼저 말했어요. 잘했다. 이석이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7년이 걸렸구나. 이석이 정상공을 바라보았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상공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어서 집에 가거라. 어미가 기다린다. 이석은 궁을 나섰습니다. 북촌 뒷골목으로 달렸어요. 달리면서 품 안의 주머니가 느껴졌지요. 이제 안에는 아버지 서찰이 없었습니다. 임금께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냄새는 남아 있었어요. 약초 냄새. 따뜻하고 쓰고 마음이 놓이는 냄새. 이석은 달렸습니다. 좁은 골목, 낮은 지붕, 삐걱거리는 문짝. 집 앞에서 멈추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채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지요. 이석이 다가와 어머니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니. 채 씨가 눈을 떴습니다. 이석을 보았지요. 왔느냐? 예. 어떻게 됐느냐? 이석이 채 씨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채 씨의 눈에 물기가 가득 찼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이 열렸지요. 그래. 그 한마디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석은 어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있었지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들이 빗속에서 조용히 떠돌았지요. 이석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간 마음도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이강호의 억울한 이름이 다시 불리게 된 것도, 이석이 아버지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걷게 된 것도 모두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